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예비 시모의 무례함에 결혼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는데요. 그래서 내면보다는 거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이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만족으로 꾸미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인이 꾸미는 것은 물론 남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결국 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비시모가 입은 옷이나 들고 있던 가방 그리고 신발까지 모두 가짜였어요. 그걸 정품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는데 결국 망신당한 사람은 예비시모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닮아 무력이 별로 없다 보니 월급을 타면 가방이나 옷 이런 거보다 나중을 위해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연봉도 괜찮게 받고 있고 복지가 좋아서 매년 성과금도 나오다 보니 매년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투자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금이에요. 첫 입사할 때부터 여유가 되는 대로 금을 샀는데 옷장한 금고를 열어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서로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다 알 정도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적극적인 남자친구의 대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웃을 때 더 예쁘고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친구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나 할까요? 제 친구들도 만나보고는 인상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결혼도 쉽게 하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 벌써 다 왔네. 벌써라니? 오늘 1시간이나 막혔는데? 그래도 매일 이렇게 헤어지는 게 진짜 싫다. 우리 빨리 결혼하자. 어? 또 그런다. 얼른 가. 알았어.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운전 조심하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면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상대방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헤어질 때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특히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가 가장 싫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만나다 보니 연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이도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얘기를 꺼낼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자기랑 나중에 결혼하면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어.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애들도 많이 낳고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상상만 해도 좋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커서 그런가? 식구들 많은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외롭기도 했고 부모님이 아니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가 좀 크기도 했고 형제가 있었으면 그 기대가 좀 덜했으려나. 암튼 난 빨리 결혼해서 우리 둘이 살고 싶어.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저도 점점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게 봐주셨고 인상이 워낙에 좋다 보니 부모님도 저와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따로 일을 하시지는 않고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고 보니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하게 꾸미신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요. 선미라고 했죠?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내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라 좀 신경 썼어요. 네,
집에서도 꾸미고 계신 모습은 좋았지만 그게 좀 과했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거기다 명품 브로치가 달린 자켓을 입으셨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자켓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해 보여서 편하게 입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옷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난 너무 편한데? 식사 후에는 커피도 타주셨습니다. 그런데 커피잔을 거실로 들고 오시는 게 상당히 불안해 보였는데 역시나 발까지 길게 내려오는 치마에 발이 걸려 어머님이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그러길래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니까. 손님이 왔는데 아무거나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고집도 참. 그래요, 엄마.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여기는 제가 치울게요. 아유, 그래, 그럼. 알았어. 그렇게 어머님은 방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셨고 바닥에 깨진 커피잔은 저와 남친이 함께 치웠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는데 엄마, 편한 거 입으라니까. 난 이게 편해. 어머님이 갈아입으신 옷은 편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으셨더라고요. 블라우스에는 명품 로고가 찍힌 브로치가 또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오셨으니 다시 커피를 내려서 다 같이 마시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머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미야,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가 무조건 집 해오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건 너도 알지? 그럼요, 알죠.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옛날하고 달라, 맞지? 도윤 씨랑 이미 얘기 다 했어요. 결혼할 때 준비는 같이 하자고요. 처음부터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 준비하고 그러는 건 저도 별로예요. 젊어서 그런가 생각이 깨어있네. 남친이 집을 해온다고 해도 제가 보탤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반 준비하기로 얘기도 끝냈고요.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보니 안 좋은 얘기도 들은 거 없었고 예비 시댁에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집에 데려온 건 선미 너가 처음이야. 그래요? 여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난 우리 아들이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번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대체 우리 아들 마음을 훔쳐간 아가씨가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 아, 그러셨구나. 나만 그랬게? 여보, 당신이 직접 말해봐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궁금하다고. 왜 그랬지? 그런데 난 사진으로 이미 봤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구만. 아니, 도윤이 너 엄마한테는 사진 보여주지도 않고 아빠한테만 보여주고 이럴 거야? 엄마 서운하게. 직접 만날 건데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시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네, 어머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여태 말은 실컷 했는데 무슨 말을 해?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너 주고 싶어서. 가방이네요? 너 가져. 난 보다시피 가방이 많아서 말이야. 그리고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주고 싶기도 하고. 새 거는 아니고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깨끗하게 들었어. 봐봐. 흠 하나 없지? 암튼 늦었는데 그럼 얼른 가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후 어머님이 주신 가방을 들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가방을 주실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짝퉁이니까 안 받을래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받아왔습니다. 선미야, 안 자고 뭐해? 이제 자려고.
그런데 그건 뭐야? 샀어? 사긴. 내가 명품 가방 사는 거 봤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짝퉁이네. 이런 건 어디서 난 거야? 어머님이 주셨어. 뭐?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얼른 들고 가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짝퉁인 걸 모르시나? 그걸 나도 모르겠어. 어머님이 알고 주신 건지 모르고 주신 건지. 도연이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자기도 모르겠대. 암튼 나중에 기회 되면 여쭤보지 뭐.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니 저희는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이지만 만나서 백화점에 가면 가구도 보고 가전도 보러 다녔습니다. 아직 신혼집을 계약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거 어때? 침대 좋다. 사이즈도 크고. 저 여기 누워봐도 되나요? 그럼요. 신발 벗고 누워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미야, 이리 와봐. 어휴, 엄청 편하다. 그래? 어디 나도. 어, 그러네. 내가 쓰는 침대랑 완전 다르다. 침대는 이걸로 할까? 그래도 좀 더 보자. 알았어. 그런데 막상 집 계약하고 가전이나 가구 넣으려면 정말 알아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안 그래? 맞아. 미리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상견례 날짜만 정해놓고 가구나 가전 구경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이날 예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언행으로 인해서 상견례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날도 어머님은 정말 과하게 꾸미고 나오셨습니다.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봤던 모습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명품 백에 스카프, 외투, 그리고 시계까지 모두 명품 로고로 가득해서 한눈에 봐도 어떤 명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차 타면 금방인데. 선미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는데 안사돈을 닮았네요. 아닙니다. 선미는 아빠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아침은 드셨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저희는 그냥 왔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먹기는 했습니다. 그럼 얼른 음식부터 달라고 해야겠어요. 좋은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할 말이 없어지니 어색한 기운이 좀 돌긴 했는데 이내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어가 아주 실하고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네, 그러게요. 맛이 좋아요. 많이 드세요. 네. 그런데 젊었을 때 장어를 좀 많이 드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게 무슨... 저는 처음에 장어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서 하는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장어 요리가 몸에 좋잖아요? 이걸 많이 드셨으면 혹시 알아요? 아들을 낳았을지. 딸만 둘을 낳으셔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확 식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아들이 없는 엄마에게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정말 실례인데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불쾌한 웃음소리까지 내며 말씀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친의 엄마만 빼고 말이죠. 저희 엄마가 농담하신 거예요, 농담. 기분 푸세요, 어머니. 아들! 무슨 농담이야? 난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 이 사람 참 그만하지 못해?
내가 뭘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딸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요. 맞아, 나도 딸이 좋더라. 저도 결혼하면 딸 낳고 싶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아들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건 나도 아는데 옛날은 다르잖아. 아들이 있어야 태접도 받고 하는 건데. 저는 딸들만 낳았어도 대접 잘 받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선미 너 아까 뭐라고 그랬냐? 딸을 낳고 싶다고? 네. 그럼 안 돼.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엄마한텐 딸이 있어야죠. 나이 들수록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아들은 뭐 엄마랑 친구 못하나? 안 그래, 아들? 솔직히 좀 낯간지럽지. 남자친구까지 반응이 영 좋지 않자 어머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 앞에서 하신 말씀이 신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도 문제였는데 이 다음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막말이 이어졌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도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아들이 좀 아깝긴 합니다. 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직장에 연봉도 높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 정도 인물이면 연예인 저리 가라죠.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배우시키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제 아들은 어디 내놔도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자체를 시키는 게 아깝기도 하고요.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하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저와 부모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미야. 네? 너희 반반 결혼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마. 이미 도연 씨하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더 준비해야 그게 공평하지. 직업 차이가 나면 원래 여자가 더 많이 해오는 거야. 그거 몰랐니? 어머님은 결국 예단이나 혼수를 요구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남자친구가 좀 조건이 좋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저보다 높은 편이었고요. 잘생기고 유머 감각도 있으니 제가 봐도 괜찮은 남자임에는 틀림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남친과 얘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와 얘기가 다 끝났어요. 저희는 신혼집 얻는데 둘이 모은 돈으로 잘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예단 혼수는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분명히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내가? 언제? 난 너한테 가방 선물로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다? 안 그래요, 사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 딸도 어디 내놔도 빠지는 구석 없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대기업도 아니면서. 중견기업이지만 나이에 비해 연봉도 높은 편이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봤자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에 비할 바가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선미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복지가 좋습니다. 육아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눈치 안 보고 직장 생활할 수 있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예요. 아이,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제 아들이 더 좋은 조건은 맞잖아요. 이날 아빠나 엄마의 표정을 봤는데 화가 많이 나신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엄마는 최대한 정중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한참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 알겠어요. 그럼 집은 애들 말대로 반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됐죠? 하지만 혼수는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니죠. 절대 안 돼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유명 명품 브랜드를 언급하며 받고 싶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돌려 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여자가 혼수를 하는 게 맞죠. 저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좀 말씀이 이상하시네요. 예전이나 그랬죠. 남자가 집을 내오면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둘이 같이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나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아들이 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 집까지 해가는 건 손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생기는데 집까지 바라면 너무 욕심 아닌가? 선미야, 네가 말해봐라. 어머님, 저 도윤 씨한테 집 해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저랑 같이 집 얻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혼수나 예단 생략은 좀 그렇잖아. 난 아들이 하나뿐이라 구색은 맞추고 싶어. 솔직히 사돈은 자식이 둘이니까 다음번에 결혼시키실 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때 저나 부모님이나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무슨 자식 결혼을 앞두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니 많이 이런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짜증이 났던 건 남자친구는 자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향해 한참을 노려봤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을 꼭 닫고 자기 엄마가 하는 말만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모피니 명품백이니 말도 안 되는 혼수 요구하시고 저와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거 참기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도윤 씨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조건이 낫네 아니네 하면서 요구하신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며느리감 찾아서 결혼시키세요. 아니 너 어른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참다 한 말이었는데 예비 시모는 여기다 대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엄마가 입고 오신 옷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비웃기 시작하는데 아니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형편이 어렵다니요? 그 나이 먹고 옷 꼬라지가 옷만 봐도 사는 게 보입니다. 형편이 좀 안 되시는 거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돈이 없으니 혼수나 예단은 해드릴 수 없다 이거죠? 맞습니까? 저희 형편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고 제 남편도 건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옷꼬라지라니요. 이보세요. 아니 상견례 같은 자리에 나오면 없는 형편이라도 제대로 된 옷 입고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의죠. 그런데 그 옷차림 그거 뭡니까? 나이 먹고 시장에서 옷 사 입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처럼 그래도 좀 괜찮은 브랜드로 입어야 하는 게 맞죠? 괜찮은 브랜드요? 네. 이거 보이시죠? 명품. 혹시 없으셔서 모르시나? 제가 보기에는 전부 가짜 같은데요? 뭐라고요? 가짜라니요. 이거 다 명품이에요. 여기 로고 안 보이세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혹시 백화점 명품감 안 보시는 건 아닙니까? 그 나이 먹고 보세나 입는 주제 명품을 할 리가 없지. 이날 예비 시모는
정말 선을 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남친도 그저 상황을 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남자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 때려치울 생각으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입고 계신 옷부터 가방까지 모두 가품 같은데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니, 명품이라는데 왜 아까부터 계속 가품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돈이 뭔데 확인을 해주네 만에 나서요? 그러자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서는 예비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그 명함을 받은 어머님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엄마의 직업은 진품 감정사입니다. 정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현재 중고 명품 사이트와 샵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고 주부로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고는 이 일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셨기에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진품을 감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저를 키우면서 자격증도 따시고 현재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처음에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지 왜 사서 고생이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는 친구들보다도 더 잘 나가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정말 높으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돈도 잘 벌고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생활하십니다. 중고 명품을 취급하고 계시지만 막상 엄마가 가지고 계신 명품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예비 시모는 그날 입고 온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까지 모두 가품이면서 엄마를 무시하셨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모의 무례함에 더는 참기 힘들어서 예비 시모 바로 옆에 있던 가방을 가리키며 그 가방이 가품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더 설명해 드려요? 그 브랜드는 그 로고가 아닙니다. 모양이 달라요. 색도 다르고요. 아예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가품업체에서 임의로 만든 모양인데 확인도 안 하시고 사셨나 봐요? 그리고 입고 계신 그 자켓은 저희 매장에도 들어와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재질 자체가 다르네요? 아무리 진품 감정을 한다고 해도 눈으로 대충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순 엉터리네. 상표 확인은 하셨어요? 옷 안쪽에 붙은 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태리에서 만든 명품이에요. 보나마나인데 왜 확인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비 시모는 자기가 대체 왜 그래야 하냐며 소리를 치다가 자켓 안쪽 택을 살펴봤는데 아주 작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었다면 택까지 제대로 붙여 있었겠지만 그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를 확인한 예비 시모는 창피했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날 엄마가 입으신 옷은 시장에서 산 옷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였습니다. 엄마는 평소 브랜드를 따지는 분이 아니셔서 편하고 재질만 좋으면 아무거나 다 입으십니다. 하지만 좋은 옷 한 벌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예전에 옷을 사두셨는데 그 옷을 이날 입고 나오신 겁니다. 이 명품 브랜드는 옷이나 가방에 눈에 띄는 로고가 없습니다. 가방에는 작게 브랜드명이 적혀 있긴 하지만 명품 로고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하는 거죠. 예비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입고 나온 옷을 보세옷이라 생각한 거였습니다. 이날 엄마가 걸친 옷은 예비 시모의 옷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의 옷이나 가방, 신발은 가품이니 엄마와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암튼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비 시모가 나간 뒤 저와 부모님도 더 앉아있기 싫어서 바로 나갔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선미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도 갔는데 안에 아빠 혼자 계시잖아. 네가 모시고 들어가. 너 아까 한 말 진심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장난으로 그랬겠어? 선미야, 얼른 차에 타. 알았어. 야, 김도훈, 너한테 실망이다. 아까 말한 대로 너하고 결혼은 절대 하는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아버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되죠. 저 정말 선미하고 못 헤어집니다. 아니, 못 헤어질 정도로 좋아한다는 사람이 아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그만하고 얼른 차 문 닫게. 아버님! 어머님! 아이씨, 선미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안 되겠어? 이거 나. 남친의 손을 놓고 저는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던 예비 시모한테 받은 그 가방을 남친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신 거잖아. 그냥 너 가져. 싫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비싼 거니까 나중에 다시 내놔 이럴까 봐 그래? 야, 뭐? 네 눈엔 이 가방이 진짜 명품으로 보여? 처음에 나한테 주실 때 이미 알고 있었어. 짭인 거. 알면서도 받아온 거라고. 어머님 민망하실까 봐. 주려면 좋은 걸로 주시든가. 무슨 선물을 가품으로 주냐? 너나 가져. 끝까지 안 받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그 가방을 던지고서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엄마가 매정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셨습니다. 뭐라고? 아니, 거길 찾아갔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엄마, 무슨 전화야? 우리 매장 가서 내가 정말 사장인지 확인하셨대. 뭐? 어머님이? 그래, 아까 내 명함 들고 찾아간 모양이다. 기가 막히다, 정말. 어머님은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뛰쳐나가서는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엄마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명함을 보이며 확인 사살을 하셨다네요. 엄마의 매장은 취급 물건이 많다 보니 규모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아마 그 매장을 직접 봤으니 예비시모 성격에 다시 연락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결혼을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날도 분명히 말했어. 나 이 결혼 못한다고. 너나 니네 부모님이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나 이대로는 절대로 못 헤어져.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무례를 저지르고 나한테 다시 잘해보자는 말이 나오냐? 더 할 말 없으니까 끊을게. 안 돼, 선미야! 끊지 마!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식장을 계약한 것도 아니었으니 둘이 만나서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대로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남자친구와 그 엄마를 저희 집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 뭐야? 선미야, 할 말 있어서 왔어. 나 아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알아. 내가 온 건 엄마가 너희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사과였습니다. 남친의 엄마도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사과만 하고 조용히 돌아갔더라면 저희도 진짜 잘못한 걸 알아서 왔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보고 사과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사과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압니다. 아무튼 사과는 받아주세요. 제가 두 분이 그렇게 체력이 있으신 줄 몰라보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속물 그 자체구나 싶더라고요. 보통은 사과를 하러 왔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정도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상황에 재력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만약 저희 집이 정말 없는 집이었다면 저렇게까지 사과하러 직접 찾아왔을까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지만 길에서 계속 서 있기도 그렇고 더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친의 어머니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실수한 거니 애들 결혼 문제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제 딸은 그 집에 시집 못 보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좀 봐주세요. 이게 봐준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다 알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집에 자식을 결혼시킨답니까? 아빠의 말에 남친의 엄마는 눈물을 보이며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가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저 아버님, 제가 선미와 둘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네. 할 말 있으면 우리 앞에서 하게. 내 앞에서 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우리가 만난 게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만났는데 상견례하고 바로 헤어지는 게 맞냐?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머님이 그런 막말을 하실 줄 몰랐다고. 미안해, 선미야. 다 내 탓이다. 상견례 날 왜 가만히 있었냐? 어머님이 이상한 얘기하면 그만하라고 하거나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나 싶어서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 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선미야, 우리 엄마도 지금 되게 억울해하셔. 뭐가 억울해? 그날 짝퉁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 옷이랑 가방만 입고 나가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건데 엄마도 후회한다고. 야, 넌 지금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짝퉁 때문에 우리가 결혼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암튼 짝퉁 때문에 엄마가 망신당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남친은 아직도 왜 결혼이 취소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속아서 산 거라고. 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신고를 해. 짝퉁 파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제 더는 보지 말자.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할 말 다 했지? 저는 이날 남자친구를 보는 게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친과 이별하면 한동안 힘들고 보고 싶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남친의 엄마가 막말을 하고 무례하게 굴었어도 이별의 아픔은 존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요. 저는 상견례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남친이 그립거나 미련이 남은 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뭐가? 힘든 거 없냐고. 힘들 게 뭐 있어. 너무 후련해. 그런 집인 거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싶고. 난 되게 힘들어할 줄 알았어. 오래 만났잖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만난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 10년을 만났더라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더라고. 동생은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아플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만난 시간이 아까웠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 남친이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안 볼 거라 생각했기에 또 남자친구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짜증부터 확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은 절 보자마자 자기 엄마 어떡하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야, 어떡하냐? 어떻게 우리 엄마? 내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거 말 기억 안 나? 왜 또 찾아왔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엄마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해야겠어? 전 남친이 저를 찾아와 우는 이유는
자기 엄마가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였는데 찾아와서 갑자기 울고불고 하는 모습에 발로 뻥 차버리고 싶었어요. 너네 엄마가 신고를 당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이날 전 남자친구는 제 손목을 잡고는 자기 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짝퉁 때문에 알아 누웠어.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내가 거기 어디냐고 물어서 신고를 했거든? 엄마 몰래. 근데 그 업체에서 우리 엄마까지 같이 일한 거라고 하면서 엄마도 처벌받게 됐다고. 알고 보니 짝퉁 판매자는 남친 엄마와 아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건너 친구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엄마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서로 친분이 있었고 특히 자기 엄마가 짝퉁을 판매하는데 도움까지 준 사실이 드러나 함께 처벌을 받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뭐? 그럼 어머니도 가품을 판매하셨다는 거야? 그게 가품인 걸 알면서? 그냥 친구 몇 명 데려가서 가방 사게 한 것뿐이라는데 그게 문제야? 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왜 파악을 못하니? 알면서도 파는 건 불법이야. 범죄라고. 저는 더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서럽게 오는 전 남친에게 진정하고 그만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씨,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 네가 그때 신고하라고 했잖아. 포상금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순간 전 남친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 왜 때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내 몸에 손대지 마. 여기 와서 나 붙잡고 내 탓하지 말고 애초에 그런 가품을 산 너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그리고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그땐 경찰서 가는 날인 줄 알아? 알았어? 선미야, 괜히 그랬어. 그냥 네 탓 한번 해봤어. 네가 혹시나 미안해하면 좋겠어서. 그러면 다시 만나달라고 해보려고. 나도 우리 엄마가 너무 쪽팔려. 난 너 못 잊겠는데 넌 나 잊은 거야? 넌 나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난 너 생각 안 나. 그날만 생각하면 더 때려주고 싶은 거 참은 거야. 차라리 화 풀릴 때까지 나 때려. 어? 이걸 결혼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지. 시골리고 알았어 봐. 정말 끔찍하다. 안 꺼져? 이날 저를 찾아왔던 남친은 정말 찌질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데 다시 잘해보자는 말에 욕이나 실컷 해주며 거절하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저희 엄마 매장으로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어서 제가 뭔가 싶어 옆에서 같이 봤는데 매장 CCTV였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봐? 도둑이라도 들었어? 아니,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매장 직원이 엄마에게 이상한 손님이 왔다 갔다고 전화를 했다는데 명품백을 잔뜩 들고 와서는 팔고 싶다고 했대요. 정말? 얼마나 들고 왔길래? 양손 가득히 들고 왔대.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냥 딱 봐도 가품이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올려두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가지고 온 가방 모두가 가품이라서 직원이 정중하게 돌아가시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대. 그래서 누군지 좀 보려고 그래. 아니, 중고명품 매입하는 곳에 무슨 가품을 가지고 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순간 스치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죠. 매장에 와서 고집 부린 그 사람은 이런 건 안 받아주냐면서 그래도 최상급이라 잘 안 보면 티도 안 나는데 팔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중에 진품은 정말 하나도 없는지 잘 봐달라고 했고 싸게 넘길 테니 계속해서 잘 좀 봐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가라는데도 말을 안 들었답니다. 결국 전 남친의 어머니는 엄마 매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 중 하나를 집어 던졌고 그 가방에 직원이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CCTV로 보고 계셨던 거고요. 저도 옆에서 자세히 봤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엄마가 오전에 매장에 나가셨다가 일이 생겨서 매장을 나가고
5분도 되지 않아 전 남친의 엄마가 매장에 들어오는 게 찍혔습니다. 이건 뭐 근처에 있다가 엄마가 매장을 나오자 그 틈에 바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제 엄마라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얼굴도 그 사람이 정확했고 직원한테 행패 부리는 모습과 가방을 던져서 직원이 맞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어 엄마는 그걸로 전 남친의 엄마를 신고하고 매장 피해 금액과 다친 직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엄마는 전 남친과 그 엄마를 다시 한번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함께 온 전 남친의 아버지에게 대신 사과를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모양인데 화가 나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여보,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당신이 운영하는 그 가게 별것도 없던데 뭐 그리 잘났어요? 가방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간 가방 중 진짜가 섞여 있었다고요? 이날 전 남친의 엄마는 끝까지 헛소리를 해댔고 불과 얼마 전에 짝퉁 판매로 신고까지 당해놓고 다시 경찰서에 왔는데 무서운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보세요. 뭘 잘했다고 경찰서에서 큰 소리 냅니까? 그리고 이경수 씨는 이전에 신고당한 내역도 있는데 그새 또 사고를 쳤어요? 엄마는 끝까지 피해 보상금을 다 받아내셨고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당당히 요구해 받아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이라도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전남친이나 그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지만 전남친의 엄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답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엄마의 매장은 전보다 매출도 더 많아졌고 저도 회사 생활 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승진 대상자에 이름이 올랐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는 뜻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내면이 채워질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